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홍영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홍 장관이 말을 바꿨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으로 들어간 돈 중 70%가 당 서기국과 김부자 이 금고 관리하는 39호실로 흘러 들어갔는데 그 자료를 정부가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말을 바꿨다는 게 지금 논란의 핵심입니다. 이런 논란을 보면서 장관의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다시금 떠오릅니다. 장관이라는 직책에 맞게 최소한 공개할 수 없는 증거나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더 말은 신중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문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사퇴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이 문제를 그냥 놔두고 넘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여기서 나름 해법과 보다 확실한 정부의 입장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어려울 때 네 곁을 지켜주는 내가 있어. 다시 일어나.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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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처음 마음 그대로 100% 당신 편에서 NH 농협은행. 잘 아시는 볼레로, 똑같은 멜로디와 리듬이 무려 15분간 반복되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작곡가 라벨은 말하죠. 이 곡은 내 유일한 걸작이다. 그러나 음악이 없는 실험일 뿐이다. 대한항공 파리 주출해 A380 운항. Korean Air.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지금 방금 우리가 이게 참 뭐가 통해요. 이 처음에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걸 또 제일 처음에 갖다 놓으셨는데. 네. 자, 홍영표 장관이 말을 바꿨다. 이 논란. 이거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그동안 홍영표 장관 이 비공개 자료가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개할 수 없지만 자료가 있다. 즉, 그 증거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러나 증거가 있는 건 아니라고 이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어제 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그 증거 자료가 있다는 게 사실이냐? 그렇다면 비공개라도 보고를 해달라. 이제 이렇게 의원들이 질문하고 추궁을 하자 홍영표 장관은 이 진위가 잘못 전해졌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개성공단 돈이 들어간 증거 자료가 있는 것처럼 와전된 것은 제 잘못도 있다. 증거 자료가 아니라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제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본인은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이 얘기죠, 지금. 본인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우려만 있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확증이 있다고 한 적은 없다. 이러면서 이제 자신이 말을 바꾼 것은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홍영표 장관 말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료가 있다, 증거가 있다, 확실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누구의 문제이냐, 이게 소통의 문제이냐, 이제 어법의 문제이냐, 이런 쟁점들이 되는데요. 예. 야3당은 일제히 아무튼 홍 장관의 그 해임을 이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어제가 이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발언 연설하는 날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핵무장론 주장을 했죠? 네, 작심을 하고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원유철 그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에 맞서 우리도 그 자위권 차원의 평화적 핵과 미사일로 대응한 것을 포함해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제 그 방법으로 이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그 재배치하는 방법 등을 이제 거론하기도 했고,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그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방안 등 이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 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될 시점에 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이 얘기를 두고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근데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실제로 핵무장을 한다기보다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메시지 전달용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중국을 겨냥해서 우리도 뭐 핵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자꾸 놔두면 북한은 이런 이야기고 미국에 대해서도 일종의 그 압력성 발언이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 당론이 될 수도 없고 개인의 생각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도 뭐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뭐 원유철 원내대표의 그 개인 생각 아니겠느냐.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이게 뭐 전략적 역할 분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정치권은 그냥 얘기하고 또 김무성 대표는 김무성 대표라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원유철 대표는 얘기하고 이거니까 외교를 위한 어떤 그 정부와 이 여당에 있어서의 역할 분담이다. 중국과 미국에 대한 메시지 전달을 위한 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정치권 얘기인데 아니 선거 하긴 하는 거예요? 여야 대표 어제 만났는데 또 뭐 그냥 빈손으로 돌아갔다고 그러는데. 네, 정의와 국회의장이 어제 출근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이번 주 중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총선을 치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어제 새누리당의 그 원유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그 이정도 원내대표 국회에서 이제 정 의장 중재로 만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합의에는 실패했다고 그러죠. 뭐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같이 처리해야 된다. 새누리당 얘기에서 이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고 또 그 더민주는 더민주대로 다른 쟁점 법안들 이대로 처리할 수는 없다. 선거법부터 처리하자. 이제 이런 입장이죠. 예, 이 사람들 그냥 자기네들이 계속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선거 못 한다 그러고서. 아, 그런가요? 네. 예, 참 아유. 아, 그리고 이거 참 끔찍한 일이 또 일어났는데 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어머니가 때려가지고 아이를 숨지게 하고 야산에 갖다 묻었다 그러는 사건. 그렇죠. 이거 참. 네, 참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매장한 뒤 5년 만에 이제 그 시신으로 어제 확인이 됐는데요. 이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야산에서 경찰 어제 이제 그 시신을 이제 발굴을 했습니다. 42살의 박아무개 씨. 5년 전인 2011년 10월 25일 밤 큰딸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의자에 손발을 묶고 테이프로 입을 막았다고 하죠. 해초리로 몇 시간 때린 다음에 그대로 방치를 해뒀다고 합니다. 그전에도 이런 학대가 계속되어 왔었다는 얘기인데 당시 큰딸은 이제 7살이었고요. 큰딸이 다음날 그 숨진 상태로 발견이 되자 박모 씨 같이 거주하던 그 친구와 집주인 등과 함께 딸의 시신을 차에 싣고 이틀 동안 유기할 장소를 찾아서 헤맸다고 하죠. 네. 이게요, 결국은 이 장기 결석 아동 전수조사하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죠? 그래서 그나마 이 같은 사실이라도 이제 뒤늦게 확인이 된 건데 사실 이제 이 어머니는 이 둘째 학교 보낼 나이가 된 그 둘째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다가 이게 이제 적발이 돼서 또 그 학대를 한 혐의가 드러나서 이제 구속이 기소됐는데 그러다가 첫째 딸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실종됐다. 경찰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다. 경찰이 뒤늦게 신고를 안 했으니까. 뒤늦게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추궁하다가 결국은 이 딸이 죽게 됐고 딸이 죽음을 그 야산에 묻었다. 이런 진술을 확보를 하고 이제 시신을 확인하게 됐는데 경찰이 이 미취학 아동 그리고 중학생 장기 결석자에 대해서도 이제 전수조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좀 저는요 이거 고등학생까지 전수조사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이 두려워하는 게 있대요. 뭐냐면 전수조사 이거 자꾸 하다가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끔찍한 게 앞으로 더 나올까 봐 그게 경찰도 이제 두려운 거죠. 그러나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글쎄 말이죠. 아무튼 그러나 이번에 이 부분은 뭐 전수조사를 좀 다 해야 되고 이런 미취학 아동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정말 사각지대에 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 고등학교까지 이거 전수조사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안전히 뿌리를 뽑고 이거 이렇게 해야지. 정말 이게 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예, 어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고 여기에서 관심급 부분 한반도 핵무장론이다. 이거 방금 저희가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이 한반도 핵무장론에 대해서 대한민국 핵무장론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을 차례로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외교통일 분야 전문가시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북 정책도 조언을 하고 담당을 하셨던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길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원유철 원내대표가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자, 우리 길정우 의원, 경력을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간단히 얘기는, 길 박사님이 예일대학에서 하셨나요? 정치학을? 맞나요? 네. 맞죠? 예, 예일대학에서 국제정치학 쪽으로 박사학위를 하셨고, 또 단연간 국책연구기관에 계셨는데,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길 의원님께서는? 그 이전에도 그 유사한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회 공식 연설에서 이렇게 언급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이게 당을 대표하는 자리인데, 예. 그 원내대표라는 게 이게 당 안에서의 심각한 논의가 없었거든요. 아마 당 안에서 논의했다면 아마 당 안에서도 반대 의견이 상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해는 갑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큰 문제다. 우리나라 핵무장이라는 게. 그런 데 대한 고려가 좀 더 뒷받침됐었으면 어떻겠나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제. 이 새누리당 원내대표 연설은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모양이다. 지난번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연설할 때도 그게 당론이다. 그게 당론이었다면 그 문제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자,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무위원들 모두 참석한 가운데서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생중계가 되는 데서 발언하는 거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원내대표도 저희들이 선출해서 뽑은 대표이지만은 또 사안 자체가 예민하고 아주 민감한 또 파장이 만만치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당 안에서요. 전체는 아니더라도 이 관련된 의원들에도 논의를 한번 거쳤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길정우 의원께서 치러야 할 대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대가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핵비확산 조약의 회원국으로 이제까지 우리는 핵무장을 안 하겠다는 걸 국제사회에 공언을 하고 또 충실히 그걸 지켜왔기 때문에 또 국제적으로 저희들이 존경을 받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핵무기를 보유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상쇄할 수 있다면은 그러한 대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우리 어제도 원내대표가 말씀하듯이 이게 튼튼한 우비 노릇을 할 것이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더더구나 이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핵무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겁니다. 또 NPT 핵비확산 조약의 가입국으로서의 책무를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NPT 탈퇴를 선언해야 되고 그 과정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우리 스스로가 자초하는 논리적으로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전술핵 재배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이 전술핵 재배치가 우리 이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직전에 부시 행정부 때 이게 철수를 했던 거거든요. 이 또한 미국의 전 세계적인 전략 안에서 결정이 된 건데 이걸 재배치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요. 적어도 한반도 안에 다시 재배치하는 거는 전술적으로도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미국의 핵 무기를 장착한 핵 잠수함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안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는 것이 군사적으로도 그 효용성이 크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 논의도 현실 가능성이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원유철 원내대표의 발언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 정부나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최소한도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 인정하는 꼴이 돼버렸다라는 그런 얘기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런 것도 가능하고 하지만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로 해서 국제사회와 제재안보리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현실과 어떤 레토릭 사이에서의 그 중간 어정쩡한 지점에 있는 게 지금 북한의 핵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매한 상황은 상당 기간 계속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정부가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 우리의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같은 얘기인데요. 역시 또 우리 길정우 의원님의 전문 분야이시기 때문에 이제 여쭤보는 건데 이 홍영표 통일부 장관 발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70%가 핵미사일 개발에 쓰였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관련 자료 증거라기보단 관련 자료라는 표현을 썼는데 관련 자료를 정부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요게 이제 또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도 이제 통일부 장관께서 좀 와전된 것이라고 이제 입장을 표명하면서 말하자면 불 끄기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저는 이 개성공단이 완전 중단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단호한 대책이고 전격적으로 추진된 정책이기 때문에 예. 정부가 그러한 이거를 정당화하기 위한 그 충분한 논리 개발, 입장 정리를 할 시간이 전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정부로서도 이러한 발언은 조금 도를 넘어섰다라는 걸 인정했다고 보면 되죠. 근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정부가 관련 자료를 갖고 있기는 있는데 이거를 공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게 말이 꼬인다, 스텝이 꼬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련 자료 증거 괜히 이렇게 제시했다가 우리가 정보 입수 루트만 공개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정보 입수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괜히 스텝 꼬인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런 분석도 분명히 있고요. 예. 이러한 북한에 대한 정보라는 것이 100% 확신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 북한의 현금이 들어가는 많은 루트를 통해서 이러저러한 용도로 활용됐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나 자료를 정부가 어차피 발언을 할 이상에는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어렵다는 거는 정부도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에서 그냥 이 논란은 그쳐야지 이 논란을 계속 해봤자 결국은 이건 자해행위밖에 안 되는 논란이거든요. 예. 그래서 스텝이 꼬인다 안 꼬인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는 이 정도에서 빨리 접는 것이 정부가 조금 체면이 손상이 되더라도 그게 현명한 방법이다.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익을 위해서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 증거나 관련 자료가 있든 없든 간에 그 정부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건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논리는 뭐 야당의 주장뿐만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봐도 그걸 인정한다면은 우리가 그러한 유엔의 제재의 틀 밖에서 행동한 건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래서 더 스텝이 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여기에서 그냥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하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사실 이번이 거의 처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얘기할 때는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선 이번에 이렇게 국회에 가서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연설을 하는 이유, 상황이 그만큼 위중하고 앞으로 더욱더 위중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까? 왜 그런 겁니까? 상황이 위중하죠. 상황이 위중한데 앞으로도 더 위중해질 앞으로도 위중해져. 왜냐하면은 예. 이게 위중한 데 대해서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것이 예.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 그럴수록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이 정부의 카드 정책에 대해서 전폭적인 국민과 이 예. 정치권의 지지를 받아내야 아직 여기서 흐지부지 돼버리면은 저희들이 북한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나 대안이라는 것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힘을 실어 되겠다라는 그런 단호한 의지를 갖고 계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거 관련 얘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도 이 공천을 가지고 저희가 어제 이한구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뭐 30대 70, 당원 30, 여론조사 70 가느냐, 100% 가느냐, 뭐 이거 가지고 뭐 어떤 분은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죠? 정리 안 됐습니다. 이게 새누리당은 지금 안 해본 방식의 선거를 치르는 과정이거든요. 맞으면 안 가본 길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다만 핵심 자체는 국민에게 공천권 돌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당을 지지해준 당원들의 선택권도 함께 존중해야 된다. 근데 이 두 가지 원칙을 섞다 보니까. 예. 이 지역마다 특성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경선 방식을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근데까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당에 이제 경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가. 예. 30대 70이 좋은지 100% 여론조사가 좋은지 당원들의 현장 투표가 좋은지 개인의 견해를 거기다가 체크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예. 보니까. 근데 그걸 많이 받겠지만은 이게 엇갈릴 거거든요. 저희 지역만 제가 있는 서울 양천 갑 지역만 해도 저 새누리당 후보가 8명이나 지금 있는데 이분들 사이에서도 70대 30을 선호하는 분도 계시고 100% 여론조사로 가야 된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각 지역도 갈리는데 이거를 전국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룰을 적용한다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빨리 정리가 돼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길정호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 이 원유철 원내대표의 핵무장론에 대한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항공사부터 콜라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영국의 대표 기업 버진그룹의 유명한 괴짜 CEO 리처드 브랜슨. 그는 스튜어디스 복장으로 항공사 기내에서 서빙을 하는 등 특이한 행동으로도 유명한데요. 이런 힘의 원동력은 뭘까요? 리처드 브랜슨은 즐거운 삶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생의 80%를 보내는 일터가 즐거워지는 직장 문화의 개선,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과 휴식의 공존, 대한민국 직장인의 꿈입니다. YTN 라디오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은 유플러스 비즈스카이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김종서입니다. 제 노래 가사처럼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인데요. 빠르고 정확한 뉴스와 알찬 정보들, 그리고 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주말 뉴스의 뮤직까지 이렇게 24시간 뉴스와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방송은 아마 그 YTN 라디오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여러분도 YTN 라디오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락앤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옥수수 TV는 보나네 옥수수 지루한 일상의 감옥수수 재미없는 세상의 지옥수수 옥수수로 행동세는 산 옥수수 흥미진진 동영상을 즐겨봐 옥수수 심심할 땐 옥수수. 동영상이 우수수 모바일 동영상의 신세계 옥수수
에이스 고객 지성. 침대를 말하다. 신혼가구 좋으면 집들이 때 잠깐 뿌듯하겠지. 근데 침대 좋아봐. 아침마다 몸이 뿌듯할걸?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예, 7시 39분 57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죠. 영 리포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확실히 어제 아침과 비교해본다면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도심 들고 나는 길 중에도 성산로가 연희나들목에서 이대 후문 쪽으로는 밀리고 있는데요. 통일로의 경우는 홍은에서 무학지역 쪽으로 가는데 신호 주기에 따라서만 주춤할 뿐 전체적인 흐름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도 강 동쪽으로 조금 더 교통량이 많은데요. 강변북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올림픽대로도 방화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반대편 강서쪽으로 가는 길, 올림픽대로는 올림픽대교에서 성수대교,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 서행이고요. 강변북로도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역시 정체 서행을 반복합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예, 어제 있었던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요. 여기 핵무장론, 이번엔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백군기 의원입니다. 예, 백군기 의원, 육군 대장 출신이시죠, 그죠? 예. 국방의 최전선에 서셨던 분인데, 네네. 자, 그런 입장에서 원유철 원내대표의 핵무장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치적으로는 가능한 발언일 텐데요. 현실적으로는 전혀 이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NPT도 탈퇴해야 되고, 예. 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부분도 완전히 이제 물 건너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당의 대표로서 대표 연설에서 한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NPT를 우리가 1991년도에 남북이 공동 가입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전략을 짜서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고, 북한은 그걸 탈퇴해서 핵무기를 개발해 버렸잖아요. 예. 거의 핵무기 보유가 현실화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안이 있고 하니까 당대표로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해석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당장 일본이나 미국, 중국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려를 하리라고 봅니다. 자, 앞서도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미국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우리가 이제 심층 검토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미사일에 핵을 탑재해서 발사하는 것은 공간의 의미가 크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91년도에 철수했던 것을 다시 들여온다라는 것보다는 우리 한반도 주변에 지금 많은 핵기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또 수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단들을 우리가 한미 간에 조약을 통해서 확실하게 맺어놓으면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하는 굳이 재배치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재배치를 안 해도 재배치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우선 그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가능 불가능을 떠나서 육군 대장 출신으로서 우리 백 의원님은 한반도에 핵이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한 핵은 사실은 핵 가지고 억제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방공 무기를 아무리 가진들 우리가 팩 2, 팩 3, 사드를 갖는다 하더라도 핵에 대한 방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핵은 핵으로 상호 확증 파괴 전략. 그러니까 너희가 핵을 쓰면
우리도 핵을 쓴다. 그랬을 때 이것은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핵을 쓸 수 없도록 해야죠. 억제 전략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런 얘기가 또 나온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예. 자, 그리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뭐 비슷한 얘기죠. 홍영표 통일부 장관 얘기요. 네네. 그 개성공단 자금 70%가 핵미사일 개발에 쓰였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얘기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어제 했다. 자, 이게 와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적절하지 않는 얘기죠. 그게 이제 우리가 3차 핵실험 이후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2094호에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절대 북한에 유입되지 않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일본이나 미국이 굉장히 의아한 눈으로 그 부분을 봐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공식화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참 부처 간에 충분한 그 어떤 의견 교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다음에 그런 발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사전에 토의되지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그것을 전략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으나 제가 볼 때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도 보면 왕왕이 이제 우리 국방위도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 비밀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비공개로 해서 이제 보고를 받아요. 예. 그런데 그 비공개 보고를 할 수 없을 정도 된다면은 너무 앞선 얘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보고를 받는다 이런 말씀 지금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료나 증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료나 정보를 공개했을 경우에는 이른바 그 정보 수집 루트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보고하면 만약 비공개로 보고했는데 그것이 어느 루트를 통해서 그게 밖으로 나갔다. 그럼 국회의원이 책임져야죠. 근데 실제적으로 좀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 국회, 예를 들면 정보위 같은 경우에도 무슨 얘기했다 그대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개인 책임을 물어야죠. 국가안보에 관련된 건데 국회의원직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 홍영표 장관의 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그 문제 가지고 아마 그 장관이 이제 그 국회에서 답변을 통해서 뭐 해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걸로 해서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냥 가늠되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합니다, 그죠? 대북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얘기를 할 텐데, 자, 어떤 메시지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선 지금 지역에 내려가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금 혹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안보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그에 대한 안보 불안을 좀 해소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통일 전략과 대북 정책의 방향이 어찌 보면 좀 흔들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 다음에 뭐 통일 대박론, 이런 것들이 지금 방향이 완전히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일수록 이제 국민의 단합이 중요한데 이제 우리 야당이 항상 염려하는 것은 안보를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또 총선에 이제 다가오니까 이런 거 아니냐. 라는 어떤 그 우려들을 하거든요. 이른바 북풍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우리 대통령께서 선언을 하셔야죠. 근데요, 이 개성공단 폐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총선을 의식해서 뭐 북풍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건 말이 안 될 정도로 이 큰 사안 아닙니까, 사실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사실 자체가 좀 의아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야당이 자꾸 북풍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야당이 뭐 지금까지 뭐 그걸 북풍이라고 모은 건 없죠. 이종걸 원내대표는 그 표현을 쓰기는 썼죠. 예. 아니 그건 뭐 아마 대표께서 개인의 의견을 말씀하신 걸 거고요. 예. 그 이제 항상 야당은 그런 데에서 이제 안보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선거에 저쪽에서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 문제를 꼭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아직은 없죠. 봐야죠. 예. 어쨌든 뭐 천안함 폭침 이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는 야당이 또 그때는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 국민의 마음을 잘 읽고 그 속에 파고 들어가느냐 하는 정당이 결국은 이 선거에서도 유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하여튼 뭐 지금 안보가 불안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 되면은 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